13강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126번에서 우리나라 숲의 유형 중 소나무 한렵수 혼요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126회 2교시에서 우리나라의 소나무 한렵수 혼요림의 생태적 특성과 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약 30%는 소나무와 한렵수가 섞여서 자라는 혼요림으로 분류됩니다. 점유 면적과 축척의 약 40%는 소나무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상수리 나무를 비롯한 참나무류와 아카시아 나무 등의 한렵수가 소나무와 혼생하며 하층에는 쌀이류와 진달래류가 가장 흔합니다. 혼유림의 해발고별, 연급별 산림면적을 살펴보면 한렵수림에 비해 해발고가 낮은 곳에 많이 분포하고 더 낮은 연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인간에 의한 교란의 정도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발고가 낮은 인가 근처에서 원식생인 한렵수림이 교란되어 임지가 노출되고 척박해지면 형구수종인 소나무가 먼저 들어오고 임지의 생육공이 좋아지면서 한렵수가 다시 침입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무 한렵수 혼연잎은 소나무림에서 솔리옥파리 피해에 의한 소나무의 쇠퇴와 유기멸의 축적으로 토양 조건이 개선되면서 한렵수가 침입에 혼생하는 즉 산림천리의 관점에서 한렵수림으로 옮아가는 과도기의 산림형으로 판단됩니다. 한렵수를 지탱할 수 있는 토양 조건과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면 소나무의 종자 발화는 어려우며 어렵게 발화한 소나무 치수는 상층의 한렵수에 의해 피합되고 부족한 광선으로 결국 고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한렵수가 주도하는 토양 생성 작용이 계속되면 한렵수림으로의 천리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소나무를 밀어내는 주도적인 역할은 소나무, 상수리, 굴참, 신갈나무를 비롯한 참나무류, 그리고 오리나무류, 자작나무류, 불풀의 나무, 삼번나무 등이 담당하고 하층에 생육하는 내염성이 강한 철쭉, 생강, 국수, 노린재나무, 개원나무 등과 같은 관목류가 소나무 발생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열노림 조성과 토사유출 방지용으로 외국에서 도입한 아카시 나무가 강한 번식력과 빠른 생장으로 소나무를 피합시키는 데 한몫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나무 한렵수 혼요림 내에서 건조하기 쉬운 등선 부위, 안반 노출지, 남사면 지역에서는 소나무의 갱신이 계속되어 점유율은 다소 감소할지라도 한동안 혼요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소나무 한렵수 혼요림은 대체로 극경사지에 많이 발달하며 등산과 계곡 부위는 미세지형적인 특징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식생의 띠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식생군집의 변이가 큰 속성을 지니므로 생물성 보존에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산림형입니다. 혼요림에 출현하는 한렵수 종류는 소, 까치, 박달, 고로쇠, 피나무 등과 같은 음수 또는 천이 후기에 많이 나타나는 수종의 구성비율이 낮고 참나무류, 아카시나무의 구성비율이 높습니다. 이를 보면 소나무 한렵수 혼요림이 한렵수림에 비해 천이가 덜 진행되었거나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더 이상의 교란이 없다면 점차 임지가 비옥해지면서 한렵수가 늘어나고 인간이 울폐됨에 따라 소나무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상한 내용은 조림합 7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27번 산림바이오순환림 조성방법입니다. 90회 2교시에서 바이오순환림의 정의와 조성방법, 110회 2교시에서 바이오순환림 조성의 필요성과 수종 및 적지에 대한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바이오순환림의 정의를 살펴보면 바이오순환림이란 최종 제제목의 목재를 수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기존 장벌기 조림과는 달리 15에서 20년의 감목을 이용하여 보드, MDF 및 바이오에너지 등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한 인분을 말합니다. 짧은 기간 20에서 35년의 목재를 수확하여 목재 펠렛 등 산림 바이오매스와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산림으로 바이오순환림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 인도, 기계화 등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바이오순환림의 조성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저탄소 녹색 성장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화석연료 대체용 바이오매스 수요 증가와 폐기목재, 수갑구이사물, 원목재재 후 톱밥 등
활용 가능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모두 공급하여도 목질계 에너지원이 과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탄소 흡수원 확충과 목재자원 확보를 위하여 석성수 자원 육성이 시급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바이오매스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바이오순환 조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바이오순환 조성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합니다. 바이오순환에 적합한 수종 및 적지를 살펴보면 백합나무, 퍼플러류, 참나무류, 아카시나무, 디기테다 소나무 등 속성수로서 백합나무, 퍼플러류는 헥타르당 2,000본, 기타 수종은 헥타르당 3,000본 이상 식재합니다. 바이오 순환 조성에 적합한 지역은 먼저 토심이 깊고 비옥한 지역으로 토지 생산성이 높은 지역, 그 다음 대면적으로 집단화 단지와 조성이 가능한 지역, 도로, 임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 경사가 완만하여 조림벌채 작업에 기계화가 용이한 지역이 적합지역입니다. 바이오 순환 조성 방법을 살펴보면 묘목관리로 묘목 굴치 시기는 백합나무는 타 수종과 달리 생육기간이 길어 12월 초순에 완전히 생장을 정지하므로 이듬해 봄에 굴치하여야 합니다. 11월경 묘목을 굴치하여 음조장 및 가식을 할 경우 묘목이 부패하여 활착률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묘목의 운반 및 가식을 살펴보면 묘목 건조 방지 재료로 보습 능력이 우수한 물이끼를 사용하여 포장 운송합니다. 건전한 백합나무 묘목의 조림 활착률은 타 수종에 비해 우수하지만 목리가 균일한 특성으로 인해 타 수종에 비해 쉽게 건조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원산지에서는 백합나무를 물이끼만 사용하여 포장하여 냉장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있습니다. 냉장차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25도 이상의 날씨에서는 운반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벌기령에 도달한 리기다 소나무니 림 42만 헥타르를 조성 대상지로 활용하고 한검풍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기, 강원 등 원대 북부 지역은 제외합니다. 바이오매스 생산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단지화 및 집단화가 용이한 지역으로 하고, 감벌, 수확 등 산림 경영을 위한 임도, 기계화 등 경영 인프라 구축이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합니다. 또한 하천, 유역, 강하구 등을 포함하여 적당한 습도와 표토가 깊은 토양에서 생육이 왕성하나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조림 적지 선정은 먼저 지세는 접근성이 양호하고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산록 부위를 선정합니다. 삼복, 산정이라도 임도시설이 있는 곳은 가능합니다. 토성은 양토, 미사질 양토, 미사질 식양토로 하고 사토는 제외됩니다. 토양 깊이는 토양 유효토심이 25cm, 전토심이 6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면 위치는 삼복 이하의 사면 하부, 상기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지위지수 중 이상이 조림적지입니다. 백합나무 조림적지 판정법을 보면 토양 깊이, 토양 습도, 토성, 토색, 지형, 사면 방향, 경사도, 바람, 공중 습도 등을 평가합니다. 조림 방법으로 대상조림은 산록에서 산정 방향으로 30m 간격으로 기존 숲을 남기고 70m 간격으로 벌채합니다. GPS를 이용하여 벌채 구역을 페인트나 끈으로 표시 후 벌채합니다. 벌채 작업 후 지존물, 통나무 가지 등은 최대한 반출하고, 반출이 어려운 장소는 30m 폭으로 남겨둔 기존 인문대 및 양쪽으로 10m 폭의 집재 지역에 집재합니다. 실질적인 조림은 다 그림과 같이 측량에 의한 구획이 완성되면 나누어진 단지별 정조식 조림을 실행합니다. 단지별로 구획된 폭은 일정하나 길이가 다르므로 GPS를 이용하여 길이를 측정한 후 식재 밀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묘목 번수를 산정합니다. 조림 방법은 식재 시기는 이른 봄 묘목에 눈이 트기 전 식재합니다. 남부지방은 3월 초순, 중부지방은 3월 중순입니다. 식재 간격은 5m 곱하기 1m 혹은 2.5 곱하기 2.0m, 헥타르당 2,000본을 식재합니다. 벌채한 목재 및 부산물의 수집 파산을 위한 기계화 작업에 유리합니다. 식재 묘령은 1-0, 1-1묘 모두 가능하나 1-1묘가 화착률 및 유시생장이 우수하여 풀베기 작업은 식재 후 1회로 가능합니다. 타 수종에 비해 쉽게 건조하므로 묘목 포장 및 가식의 철저를 기하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목기술 핸드북 579쪽과 산림청
홈페이지 2015년 바이오 순환 조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픽 128번 백합나무 바이오 순환 조성입니다. 114교시에서 백합나무 바이오 순환 조성 및 관리 요령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관리 목표는 백합나무를 이용한 양질의 목재 및 바이오매스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살림입니다. 목표로 하는 살림은 다음과 같은 목표 생산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살림으로 먼저 소경재는 목표지름 20cm 미만, 용도는 펠릿, 칩, 톱밥, 펄프젯, 표고자목 등이며 중경재인 경우 목표지름이 20cm 이상, 40cm 미만으로 용도는 펠릿, 칩, 건축 내장재, 소형 가구재, 공예재, 일반 재재, 각재, 판재와 MDF, 합판 등입니다. 대경재는 목표지름 40cm 이상으로 용도는 고급 재재, 각재, 판재, 그리고 건축 내장재, 그리고 가구재, 펠립, 칫, 수학 부산물 등입니다. 관리 대상은 백합나무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해 소정된 바이오 순환림으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구기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정구기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 권역 안에 목재 생산을 위한 살림, 그 밖에 바이오매스 생산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살림입니다. 관리의 원칙으로는 백합나무 바이오순환림은 이 목표로 하는 살림에 따라 목표 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살림사업 시기, 강도, 횟수 등을 정하여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합니다. 대상 수종은 조림 수종은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구분하여 식재합니다. 주수종은 생산 목표제인 백합나무를 식재하고 부수종은 살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위해 또는 보조적 바이오매스 생산재를 활용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합니다. 종묘는 종묘 생산관리의 일반사항은 종묘사업 실시 요령 산림청 예규에 정한 바를 따르며 아래와 같은 묘목 유형을 사용합니다. 묘령은 1-0묘 또는 1-1묘를 사용하고 생산 유형은 노지묘, 용기묘, 채세표 배양묘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조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3년급 이상의 벌기량에 도달한 리기나 소나무 갱신지, 기타 수중갱신 대상지 및 신규 조림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먼저 바람에 노출된 풍치지를 제한 지역, 그리고 사토, 식토를 제한 양토, 미사질 양토, 사양토, 미사질 식양토 지역, 산정을 제한 삼복, 살록, 계곡부, 전토심 60cm 이상인 지역, 산림 입지도를 활용하여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대상지의 입지, 토양 조건을 감안하여 세부 조림 구역을 선정합니다. 벌채 방법은 조림 대상지의 벌채 방법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규칙 제7조 2항 별표 3에 제시된 친환경 벌채 세부 기준을 준용하되 극양수인 백합나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벌채 운영 요령에서 제시된 이면부, 준흥선부, 계곡부 존치 방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묘목 관리는 종묘사업 실시 요령 산림청 예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되 운반 및 보관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먼저 운송 도중이나 상하차 시 묘목이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포장된 묘목은 2-3일 이내에 조림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식하거나 서늘한 창고에 보관합니다. 조림의 식재 시기는 식재는 이른 봄 묘목에 눈이 트이기 전에 남부지방은 3월 초순, 중부지방은 3월 중순 이후에 실시합니다. 식재 본수는 간벌재 활용을 고려하여 헥타르당 2,000본 이상 식재합니다. 식재 간격은 간벌 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2.5 곱하기 2.0m 간격으로 식재하고 대절 처리는 조림 후 지상부 줄기에 3cm 부위를 대절 처리합니다. 다음 습각구역입니다. 풀베기는 작업 시기로 6, 7월에 실시하면 연이에 실시하는 경우 8월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업 횟수는 식재 당년 1, 2회를 실시하고 지피식생이 많은 곳은 2년차에 1회 실시합니다. 덩굴 제거는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인력 제거, 측뿌리 절단기, 빈랩 밀봉 처리, 약재 처리 등을 적용하고 작업 방법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을 준용합니다. 비료주기입니다. 작업 시기는 식재 당년 6월 하순에 1차 시비를 실시하고 2년차 및 3년차에 해빙이 된 후
부터 잎이 나오기 전 사이에 3년 연속 실시합니다. 이후 5년마다 후기 생장 촉진을 위해 시비를 실시하되 벌기령을 단축하고 조기에 목재 생산을 위해서는 매년 시비도 가능합니다. 시비 방법은 수목령 UF 완효성 복합비료와 산림용 고용 복합비료를 시비합니다. 나무줄기로부터 20에서 30cm 떨어진 곳에 일정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산림용 고용 복합비료 또는 수목용 UF 완효성 복합비료를 시비합니다. 시비량은 집약적 관리가 가능한 경우 연차적으로 식재당년에 본당 60g, 2년차에 90g, 3년차에 120g을 시비합니다. 비옥지에서는 3년차 시비를 생략이 가능합니다. 집약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 식재당년 본당 60g을 시비하고 식재 3에서 5년 후 본당 150g을 시비합니다. 인분 관리 여건 및 토양 조건 등을 감안하여 시비 시기 및 시비량을 조정하여 적용합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는 식재 5년차부터 간벌재 수확을 위한 속가배기를 실시하면서 불량림을 함께 제거하므로 별도의 어린 나무 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지치기는 백합나무는 자연낙제가 잘 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지치기가 필요 없습니다. 속가배기는 바이오소나님의 특성상 바이오매스를 중간에 수확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1, 2회 속가배기, 어린 나무 가꾸기를 포함하여 실시하며 벌기령에 따라 속가배기 횟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시업체계는 벌기령 20년, 25년, 35년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벌기령에 도달한 인부는 잎목의 생장 상태에 따라 중경재 또는 대경재 생산을 위해 벌기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벌기령 20년, 지지수 22는 임령 10년, 50% 열식 제거, 1열 기준 1열 잔존에 속가배기 1회 실시하고 임령 20년에 수확합니다. 목표 생산재는 소경재입니다. 벌기령 25년, 지지수 22는 임령 5년, 50% 열식 제거, 1열 제거, 1열 잔존과 임령 15년, 50% 제거, 연례 첫 번째 잎목 제거, 두 번째 잎목 잔존, 세 번째 제거 순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속가배기 2회 실시하고 임령 25년에 수확합니다. 목표 생산재는 소경재, 간벌재, 중경재, 주벌재입니다. 벌기령 35년, 지지수 22는 임령 8년, 50% 열식 제거, 1열 제거, 1열 잔존, 임령 15년, 50% 제거, 연례 첫 번째 잎목 제거, 두 번째 잎목 잔존, 세 번째 제거, 임령 25년 40% 제거, 우세목 잔존, 불량목 및 열세목 제거에 3회 실시하여 임령 35년에 수확하고 목표 생산재는 소경재 1, 2차 간벌재, 중경재 3차 간벌재, 대경재는 주벌재입니다. 벌기령 영장입니다. 벌기령 20년 인버는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단벌기 수확 시스템이지만 중대경재 생산을 위해 벌기령을 35년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벌기령 35년 인버는 40cm 이상의 대경재 생산을 위해 벌기령을 40년 이상으로 수확 조정이 가능합니다. 수확 및 산물의 처리 등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백합나무 바이오순환 조성 및 관리요령 산림청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픽 129번 백합나무 바이오순환의 대절입니다. 90회 1교시에서 백합나무 식재후 대절, 전정가기 등으로 줄기를 자름을 실시하는데 사유와 방법을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백합나무 대절의 사유와 방법을 살펴보면 백합나무는 식재 당년에 직근이 70cm 이상 자라는 반면 지상부의 생장은 7월 초순부터 생장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지하부와 지상부의 생장 불균형으로 인해 겨울에 줄기가 고사하고 2에서 4개의 맹아가 발생하여 불량한 수영을 유도하게 됩니다. 조림 직후 지상부 줄기에는 눈이 1개에서 2개 정도 남겨질 수 있도록 3에서 5cm 내외 위치를 잘라주면 새로운 가지가 나와 튼튼하고 곧은 줄기로 성장합니다. 백합나무 대절의 효과 분석을 보면 조림 활착률은 대절하지 않는 조림제의 90.5%의 활착률보다 대절을 실시한 후 시험구에서 94.3%의 무량한 활착률을 보였으며 2개 이상 발생한 맹아 발생률에서도
비교구 42.7%보다 적은 35.3%로 현저히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산림바이오소나님의 무육관리 조림목의 대전을 살펴보면 조림호 지상부 줄기에서 3cm 위치를 잘라주면 튼튼한 줄기가 유도되고 활착률이 향상되며 새로 나온 충실한 줄기는 당년 생장량이 우수합니다. 대절구와 비대절구의 병화 발생 및 활착률을 살펴보면 먼저 대절구는 병화 발생률이 35.3%, 활착률이 94.3%인데 반해 비대절구는 명화 발생률이 42.7%, 활착률이 90.5%입니다. 대절 처리한 조림모목은 식지 당년 생장량 및 2년차, 3년차 연간 생장이 신속하여 조림 후 3년차 총 생산량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목기술 핸드북 58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30번 미세먼지 저감 조림입니다. 117회 3교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림 가운데 큰 나무 조림과 어린 나무 조림에 대한 추진 방법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도시 내외곽 산림,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공공녹지, 형질 불량림 등의 나무 심기를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이 추진 배경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도시외곽 산림, 미림목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 지역 근교에 우선 추진하고 치말, 다층, 혼유림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정화 기능을 극대화합니다. 형질 불량림 갱신을 통한 산림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기능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기관별 홍보를 합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림의 큰나무 조림을 살펴보면 사업 대상지는 도시 내외곽 산림, 미림목지,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주요 도로변, 수화식재 대상지 등과 도시 근교 공환지, 산업단지 발전소 주변 녹지, 그린벨트, 고수부지, 공공녹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합니다. 도시 생활권 철도부지 나무심기 시범사업 추진, 청량리 역사입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기능의 최적 발휘를 위해 연면적 지수가 높으며 표면이 거칠고 두터운 잎을 갖는 수종을 선정하되 해당 지역에서 생육이 좋고 수급이 원활한 수종을 식재합니다. 온나무, 드럼나무 등 특용 수종은 경제림 조성, 특용 자원 조림으로 추진합니다. 큰 나무는 수고 1.2에서 2.0m를 헥타르당 220에서 350본 기준으로 식재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조림목의 크기 및 식재 번수를 가감하여 실행합니다. 다층 혼요림 유도를 위한 소묘, 관목류 등 병행 식재와 숙각구 이후 공환지에 대한 수화식재, 음수 등이 가능합니다. 어린 나무 조림, 불량림 수종갱신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도시 내외곽, 형질 불량인분, 그리고 조림 실패지 등이며 조림 실패지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65조 제2항의 대상지입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기능의 최적 발휘를 위해 연면적 지수가 높으며 표면이 거칠고 두꺼운 잎을 갖는 수종을 선정하되 해당 지역에서 생육이 좋고 수급이 원활한 수종을 식재합니다. 온나무, 드럼나무 등 특용 수종은 경제림 조성, 특용 자원 조림으로 추진합니다. 어린 묘목, 소, 중 묘를 헥타르당 3,000본 기준으로 식재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조림목의 크기 및 식재 본수를 가감하여 실행합니다. 또한 현질 불량 인분에 대한 불량림 벌채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일반 수확 벌채 조림과 차별성 있게 추진합니다. 사업 설계 발주 시 불량림 벌채에 대한 인목조사 공정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림 큰 나무와 조정 추진하되 사업 효과 제고 및 사업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미세먼지 어린 나무 조림은 2022년도부터 시행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은 2018년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되어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조성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35개의 지자체에서 360개소에 대해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산림자원 분야 사업계획 산림청 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3강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